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도 파리 올림픽에서 낭보가 쏟아졌죠. 특히 우리나라 역대 올림픽 사상 100번째 그리고 101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100번째는 사격, 여자 사격 공기소총 10m에서 나왔고 101번째는 남자 양궁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17세 최연소 국대 한국 100번째 금 쐈다. 역대 여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 자, 거기 앞에 사진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 양정모, 김원기, 안병건 다 기억나시죠? 하형주, 유인탁, 신준섭, 복싱의 신준섭, 서향순, 그 양궁 쭉 해서 그 김재엽도 있고 여자 핸드볼팀 그리고 쭉 해서 마지막에 변효진 어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을 딴 17세 최연소 금메달 기록. 그리고 101번째는 남자 양궁이었는데 새벽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간신문에서는 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양궁이 10연패 그리고 남자 양궁도 3연패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런 업적이 가능한지 참 궁금했는데 자 중앙일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양궁 장기 집권 메달리스트도 예외 없이 평가전 10연패 이끈 공정의 힘 36년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 36년 왕자 한국 양궁 왜 강한가 이건데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죠. 6개월 7개월간 수천 발을 쏜 뒤에 대표 선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수가 바뀌어도 훈련 노하우 체계적이다. 쌍둥이 파리 경기장 만들어 실전 훈련 파리 올림픽 양궁장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실전 훈련했다. 로봇과 대결 그리고 심박수 측정에 활용도 한다. 그런데 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 양궁의 공정 경쟁인데 6개월 내지 7개월에 걸쳐서 수천 발을 쏘는 대표 선발전과 평가전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대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또 제 아무리 화려한 경력의 선수도 예외가 아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 최근 국가대표 8명도 지난해 9월부터 남녀 각각 101명, 101명의 선수가 1차, 2차, 3차 선발전을 거쳐 선발됐다. 101명을 뭐 80명으로 줄이고 60명으로 줄이고 40명으로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두 차례 평가전 끝에 6명이 파리행 태극기를 달았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20년 도쿄올림픽 3관왕, 그때 상당히 화제를 모았죠. 안산 선수도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했다. 직전 금메달리스트도 101명 속에 끼어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가대표 경력은 있지만 큰 대회 경험이 없는 전훈영이 파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시스템의 결과다. 자,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과 좀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은 신인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만 국회의원을 한번 한 사람은 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죠. 그리고 신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고 오면은 이제 꼭대기에서 딱 만나는데 그나마 좀 불공정한 판을 만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공정이 없죠. 기득권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절대 유리한 그런 상황이 국회의원 선발 과정에서는 있는데 선출 과정에서는 이 국가대표 양궁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국회로 치면은 아무리 뭐 다선 의원이라도 3선, 4선, 5선 의원이라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갖춘 인물이 또 선발이 됩니다. 국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는 지금 국회의원들 수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보면은 국회의원 수준이 참 한심할 정도죠. 자, 이런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발의에서는 낭보가 날아드는데 국내 정치는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정가의 최대 화제 중에 하나가 퇴임을 앞둔 검찰총장이 이 정치면 기사의 중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2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이 논란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확산이 되면서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본인이 패싱당했다. 그리고 왜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했느냐.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버렸죠. 그러면은 이 수사를 한 검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그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색,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이원석 총장 패싱 쏘였나? 자기 정치하려고 영린 건드렸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를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왜 그 총장 패싱 쏘 이렇게 총장 패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쏘였다는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게 총장 패싱 쏘였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때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 소환돼서 대면 조사를 받을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죠. 보고를 하지 않다가 끝날 무렵에 전화로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을 뺐다고 경로를 하고 그 다음날 출근길 기자회견에서도 불만을 표출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조사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하나는 디올 파우치백. 근데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물어보기로 하고 소환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올 파우치는 김영란법,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만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자,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죠. 부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 보고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 윤석열에게 이렇게 징계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으니까 그것을 복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원석 검찰총장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았죠. 만약 보고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휘권이 박탈되는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다가 기왕에 오셨으니 이제 수사팀에서 기왕에 오셨으니 디올 파우치 문제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물어보라고 해서 시간이 연장이 됐죠. 그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디올 파우치를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디올 파우치 문제는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 알죠. 다 알고 또 하나는 이원석 그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한 달 전쯤에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게 쏘 아니냐 이게 더 가중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박성재 장관은 이원석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은 또한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다. 이래서 복원을 거절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수사를 지휘를 할 수 있죠. 딱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워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런 수사지휘권 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선 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겠다.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아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죠.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뒤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본인이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 내가 수사지휘권을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수사지휘권이 없다. 여전히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이 패싱 당했다고 해서 총장 패싱 쇼였나 자기 정치하려고 영린 건드렸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가운데 왜 총선이 끝난 현재 시점에 와서야 영부인 수사를 지시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김 여사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를 했죠. 그때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에 대해서 여당이 총선에 참패를 하자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린은 그 용어의 비널이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향해서 일종의 공세를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은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직후에 그 전에 2년 동안 김건희 그 여사 물론 김정숙 전부 다 이게 캐비넷 속에 서울중앙지검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고발 사건을 총선에 딱 패배를 하니까는 여당이 패하니까는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 거를 꺼냈다. 자 그래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퇴임하기 전에 뭔가 하나 남기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다 이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한 것 아닌가. 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 보고를 미리 받지 못했다며 분노하는 것은 총장 패싱 당했다는 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것 또한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과도 받아내라 라고 했다는 채널의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이렇게 요즘 그 이원석 총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출근길에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지 퇴임을 앞둔 검찰총장이 자기 정치한다 이런 말에서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뭐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막았었다. 무슨 뭐 정보를 민주당 쪽에 유출을 했다.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일상화됐습니다. 대선 때부터 그렇고 대선 후에도 집권 후에도 일상화되다시피 했는데 꾸준히 제기됐던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솔직히 도입하라. 자, 그 두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할 듯 하다가 안 했습니다. 총선 전에 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작업 착수. 정치민 기사는 김 여사 일정, 행사, 메시지 보자, 불필요한 논란 예방한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를 했다. 조만간 인선을 거쳐서 제2부속실을 구성한다.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에 따라 언제든지 임명하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여권 전체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식 조직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명품 가방, 디올 파우치죠. 그런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부속실이 설치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1급 비서관이죠. 이부속실장이 임명이 되고 5명에서 10명 사이 규모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 부임과 관련한 일을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예산도 별도로 책정된다.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조직이 생기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겠죠. 방송통신위원장 사흘 동안 이진숙 후보자를 놓고 난타를 했죠. 민주당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가방위에서 인사청문회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인사청문회 끝났고 이러면은 내일 정식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러면 내일 임명. 여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되면은 대통령이 재송보를 요청을 합니다. 열흘 내 기간에 재송보를 요청해서 재송보를 하지 않겠죠, 민주당이. 그러면은 바로 임명을 해버리면 되는데 열흘 내의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무산이 됐으면은 내일까지 재송보해달라.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안 해주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준숙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해서 사퇴를 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로서 2인 체제를 딱 갖춰놓고 바로 MBC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들을 새로 임명을 하면은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하면은 바로 MBC의 경영진을 사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 하나의 화두는 당직 인선인데 역대 이렇게 당직 인선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어떻게 보면 소수 주류가 되는 거죠. 소수파지만 주류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 그러니까 친한 얼마 안 되지만 친한 개 위주로 이 팀을 짤 것이냐, 아니면은 당평책을 할 것이냐, 친윤에서도 끌어들여서 좀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상황은 아마 친정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사무총장의 개파색 옅은 서범수, 한동훈 민심 당심 변화원에 국민의힘 인적 쇄신 요구. 서범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 때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신뢰를 하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윤 일부 신문에서는 친윤이라고 하는데 친윤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친한이거나 아니면은 개파색이 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당의 조직 그리고 재정을 관장하는 자리죠. 사무총장의 재선의 서범수 울산 울주 의원을 임명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추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민심과 당심은 분명히 변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변화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 의장 인사도 추가를 할 계획인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있죠.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를 할지
그대로 둘지, 교체를 하면은 친정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대로 두면은 탕평책을 뜻하는 바가 되겠죠. 지금 조선 동아일보에서는 교체 쪽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동훈 대표가.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총선 참패 후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62.8% 득표율을 보내준 민심과 당심은 당의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체제로 가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이 그 한 대표 쪽에서 나오는데, 반면 친윤계에서는 정점식 의장 교체 시도를 한동훈발 여당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서 현안 보고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주의 후계자 수업. 김정은은 140kg 초고도 비만이다. 국회 정보위에 어제 보고를 했는데 비공개로 보고를 하죠. 국정원의 보고는. 그러면은 이 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이제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제 이제 국정원 보고 중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북한이 해외에서 새 약제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을 국정원이 포착을 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의 둘째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후계자 수업은 김정은 건강과 관계가 없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유사시에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기보다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자, 그런 분석을 국정원은 내놨다고 합니다. 7월 3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